옛날 강원도 깊은 산과 바다가 맞닿은 시골 마을. 한 하룻밤 사이에 천냥을 벌었다는 며느리가 있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돈의 내력을 몰랐다. 더 놀라운 건 그 며느리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놈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고난 속에서 빛난다. 오늘 체면보다 생존을, 소문보다 사랑을 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드높던 양반가. 돌계단엔 자풀이 무성하고 처마 끝엔 비바람이 스며 구멍이 뚫렸다. 그 집 대문 앞에 이른 봄날 조용히 가마 하나가 멈췄다. 수연 초승달 같은 눈매의 평민 출신 처녀가 붉은 치마를 여미고 내렸다. 속없이 주막을 드나들던 장남 준석, 과거 낙방을 거듭하던 그의 실수로 맞이한 혼인. 둘만 아는 비밀. 수연의 뱃속엔 이미 새 생명이 잉태되어 있었다. 동네의 혀끝은 날카로웠다. 양반 체면 다 거덜났구먼. 그러나 체면으로 밥을 지을 순 없는 법. 첫날 밤 준석은 말없이 사과했다. 고생을 시켜 미안하오. 서로 힘내봅시다. 수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얼음판 같았다. 아침 인사에도 얼굴을 돌리고 밥상 위엔 가시 돋친말이 올랐다. 미역국에 소금이라니 배운 데가 없구나. 빨래가 마르면 때가 안 빠졌다. 마당을 쓸면 눈이 있느냐 없느냐. 수연의 손등은 거칠고 갈라졌다. 그러나 입술은 다물렸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어진이는 원망보다 길을 묻는다. 수연은 원망하지 않고 길을 찾으려 했다. 그 무렵 시아버지가 쓰러졌다. 기침은 밤새 그치지 않고 집엔 동전 몇 입만 굴렀다. 의원값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산으로 간다. 배가 불러오는 몸으로 새벽 산길을 올랐다. 가시에 치마가 찢겨도 발목이 접질려도 멈추지 않았다. 도라지, 더덕, 감초를 캐어 달려들이니 기침이 누그러졌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으나 말끝의 독은 조금 옅어졌다. 며느리의 비밀 임신, 동네의 조롱, 시아버지 병환, 첫 산행 결심. 새벽 물안개 속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바위에 기대 앉아 있었다. 아가야, 물 한 모금 주겠느냐? 수연은 표주박을 내밀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한 손이 땅을 품으면 땅도 답을 한다. 그러고는 소나무 셋이 등을 맞댄 곳, 그 옆 오솔길, 계곡을 건너는 길을 일러주고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오솔길 끝, 낙엽 사이로 다섯잎이 반짝였다. 산삼이었다. 두 걸음 뒤에 하나, 나무 기둥 사이에 또 하나. 심장은 푹처럼 뛰었다. 내린 선물. 수연은 욕심을 누르고 한 뿌리만 캐어 시아버지 약으로 썼다. 며칠 뒤 기침이 가라앉자 집안엔 오랜만에 고요한 숨이 깃들었다. 둘째 산삼을 들고 장터로 나갔다. 며느리가 산삼을 팔아? 수군거림 속 노련한 약재상이 뿌리를 살피더니 눈이 빛났다. 머리, 몸통, 지근이 완전하오. 천냥이면 사겠소. 수연의 손이 떨렸다. 그날 쌀과 생선, 시아버지 약재를 샀다. 백냥은 따로 떼어 홀로 사는 친정아버지에게 보냈다. 그러나 소문은 칼이 되어 돌아왔다. 여자가 어디 체면도 없이 산을 뒤져? 시어머니의 분노, 준석의 주저함. 그 밤 수연은 촛불 앞에서 아이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체면보다 내 숨을 지킬 거야. 손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싸우지 않고 얻는 것이다. 수연은 소문과 싸우지 않았다. 결과로 답하려 했다. 수연은 천냥의 일부로 개울물 흐르는 피탈에 땅을 샀다. 자잘한 약초 뿌리들을 모아 심고 말리고 다듬어 수연 초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다. 약초는 사람의 순결과 닿아야 합니다. 정가람 포 하나에도 정성이 배었다. 손님이 늘며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다. 동네 안악들의 혀끝은 여전했다. 임신한 몸으로 호미질이라니.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달라졌다. 어느 날 언덕에서 허리를 짚고 신음하는 수연 곁으로 물바가지를 들고 다가왔다.
이거나 한 모금 마셔라. 내가 너무 했구나. 그 말은 짧았으나 얼음장에 첫 금이 간 순간이었다. 노인의 비밀길 안내, 산삼 발견, 천냥의 거래, 초방 개업, 시어머니의 첫 변화. 장사가 자리를 잡자 하늘이 시험을 내렸다. 천둥 번개가 사너리를 찍고 지나갔다. 눈부신 성광 뒤 약초밭은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더덕, 지치, 황기, 백출, 수연은 불길로 뛰어들다 배를 감싸 안고 주저앉았다. 복덩아, 괜찮니?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고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처음으로 꽉 잡았다. 하늘이 어찌 이런. 며칠 동안 수연은 말을 잃었다. 밥도 삼키지 못했다. 언덕에 앉아 탄 땅만 바라보았다. 그때 낡은 가마 하나가 마을로 들어왔다. 약향을 풍기는 해백발의 사내가 허리를 숙였다. 혹 약초를 하는 분이 이 집이요? 그는 재를 한 줌 집어 냄새를 맡더니 눈빛이 번쩍였다. 이건 번갯불에 익은 약이요. 하늘불이 초목에 기운을 한데 뭉쳐놓은 신묘한 약. 독을 누그러뜨리고 깊은 호로를 북돋는 천하의 명약. 그는 밭에 남은 재 20대를 4천냥에 사겠다 했다. 수연의 손이 다시 떨렸다. 하늘이 내린 재앙이 하늘이 돌려준 복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구나. 벼락, 재앙, 번갯불, 약, 반전, 4천냥의 거래, 시어머니의 눈물. 4천냥 중 일부로 수연은 친정아버지에게 새 초가 한 칸을 올려드렸다. 매달 쌀과 반찬을 보냈다. 아기를 품은 수연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그 모습을 본 준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책을 다시 폈다. 이제부터 도망치지 않겠소. 아이가 태어났다. 천복이라 이름했다. 하늘이 내린 복. 준석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망연히 울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너희였어. 그날 이후 준석은 새벽에 일어나 밤까지 글을 읽었다. 과거를 앞두고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내가 공부한 만큼, 부인이 고생한 만큼 결실을 맺겠다. 사돈의 정준석의 각성, 천복의 탄생, 과거 준비. 합격자 발표 날 마을 북소리가 울렸다. 준석 급제했네. 집안은 환희로 들썩였다. 그러나 기쁨의 여진이 가실 무렵 탐욕스러운 고을 약방 주인과 아전이 들이닥쳤다. 양반과 며느리가 산삼을 캐고 약을 팔아? 위법이요. 4천냥 거래 또한 사기 냄새가 나. 그들은 벌금을 핑계로 돈을 빼앗으려 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상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살림을 일으킨 것입니다. 증인은 사내 상인과 밭의 재입니다. 그때 장터에서 수연의 번갯불 약을 눈여겨본 해백발 상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내의원과 통하는 상인이라 밝히고 번갯불 약의 성질과 쓰임을 조목조목 증언했다. 현감 앞 재판이 열렸다. 아전은 코웃음 쳤다. 상놈의 딸년이 양반 행세를.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준석이 앞으로 나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양반다움을 가르치겠소. 체면이란 굶주린 이를 외면하는 핑계가 아니요. 손자는 말하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 했소. 그러나 오늘은 싸워서라도 백성의 길을 열겠소. 현감은 상인의 증언과 거래 문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기 아님이 명백하다. 오히려 아전의 협잡이 드러났다. 아전과 약방 주인은 곤장 몇 대를 맞고 파직되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용서를 청했다. 원망보다 길을 묻자 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경계로 삼으시길. 현감은 한 줄 적었다. 인과 의로 집을 세움. 아전의 음모 내의원 상인 증언 재판 반전 정의의 승리와 용서. 봄빛 다시 고운 언덕. 수연은 5살이 된 천복의 손을 잡고 산으로 올랐다. 첫날 노인이 가르쳐 준 그 자리, 두 번째 산삼은 엄지손가락 2개를 합친 굵기로 자라 있었고 주변엔 새싹들이 돋아 있었다. 수연은 아들에게 속삭였다. 욕심을 참으니 하늘이 더 큰 선물을 주셨구나. 집으로 돌아와 새 식구와 시부모가 둘러앉았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며느리야, 내 인내와 정성이 우리를 살렸구나. 시아버지는 천복의 이마를 짚고 웃었다. 눈이 또렷하니 어미 닮아 큰 사람이 될 상이구나. 그날 밤 수연은 촛불 앞에서 일기를 썼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체면보다 생존, 소문보다 사랑, 계산보다 정성. 내일도 홈이 대신 마음을 갈겠다. 끝으로 공자의 말을 다시 되새긴다. 측은지심이 곧 인의의 씨앗이다. 수연이 지킨 것은 집안의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늘이 번갯불로 단련한 약처럼 그녀의 삶도 단단해졌다. 하룻밤 사이 천냥, 벼락 뒤에 사천냥, 그 비밀은 도술이 아니라 정성이었다. 옛 기록에 굶주린 집안을 살린 며느리의 일이 전한다. 이름은 수연. 체면은 밥이 아니요 사랑은 소문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했다. 1. 고난과 선택 몰락한 양반과 시아버지의 병, 임신한 몸. 공자는 말한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보라. 수연은 새벽 산길을 택했다. 2. 은총과 절제, 산삼의 발견에도 한 뿌리만 케어 약으로 쓰다. 맹자 뜻이 크면 욕심을 절제한다. 3. 첫 결실 장터에서 천냥. 그러나 혀끝의 비수는 멈추지 않는다. 손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 4. 시련의 불 번개가 밭을 태웠다. 그러나 하늘불은 약의 기운을 응축했다. 5. 각성과 연대 남편은 술을 놓고 그를 폈다. 시어머니는 바가지를 내밀었다. 집안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6. 정의의 과정 아전의 협잡, 재판의 날. 내의원 상인의 증언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수연은 미워하지 않고 경계로 삼자했다. 7. 마무리의 도사낸 새싹이 돋고 집엔 웃음이 돌아왔다. 결론, 강한 몸과 강한 운명은 인성과 정성에서 시작된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 단련한다. 번갯불의 약처럼